자, 먼저 소유권 등기 갑니다. 제일 처음 하는 등기가 뭐라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를 할 때 이제 표제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 표제 만들고 표제부는 이제 표시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표시 등기라고 그래요. 그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에다 처음 하는 등기죠. 등기 목적에 소유권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면, 자, 등기 신청서에 이게, 등기 연월을 적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갑. 자, 표제부로 만약에 건물이라면, 건물이 나중에 총칙에 가겠지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입니다. 만약 집합건물 같으면 뭐 건물 번호 이런 것도 적죠. 그 다음에 자 토지라면 소재 지번은 똑같고요. 소재 지번은 이제 우리가 지적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지목이 나오죠. 지목 28지목, 그다음 면적.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공통점은 소재, 지번, 면적입니다. 차이점은 건물은 뭘로 지었느냐, 구조 종류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는 지목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건축법은 공시법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항상 머리 그릴 때 땅은 비싸. 네? 땅은 비싸고 건물은 쌉니다, 사실. 여러분은 건물을 자꾸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원래 건물은 단독주택이 원칙이에요. 시골에 건물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땅도 하긴 뭐 저 산에 뭐 1,000원짜리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땅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제 지적법에서 지적소관청이란 말이 나오면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국가사무를. 그래서 여기는 자, 요거는 이제 건물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니까 이거는 우리 지적법 시간 이건 안 배웁니다. 등기법 시간만 배우지. 자,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일치가 돼야 되겠죠. 자, 보존 등기를 아까 배웠지만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하나 머리 그리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자, 64조 보세요. 자, 조문 64조 교과서 딱 펴놓고 64조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사항. 자,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48조 1항 불가 필요 없고 그냥 줄건 걸 애워대.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게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작년에만 출제를 안 했어요. 작년에 보존 등기가 출제가 안 됐으니까 금년에는 99.99% 한 문제 나옵니다. 보존 등기의 특징은 뭘 적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제65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딱 65조에 법정돼 있어요. 보죠. 미등기 토지 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세 개가 나오죠. 제1호, 제1호, 2호, 3호는 묶어서요. 묶어서 토지 건물 공통점입니다. 토지 건물 공통점 제1호. 자, 토지 대장. 자, 토지를 표시하는 지적 공부가 토지 대장입니다. 그럼 임야를 더하는 것은 임야 대장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묶어가지고 그냥 대장으로 갑니다. 대장의 최초 동글뱅이 치세요. 최초 최초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입니다. 자, 보존 등기는요,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 포괄 승계입니다. 그 포괄 승계인의 대표적인 애가 적어보세요. 포괄 수정자, 포괄 유정받은 사람, 포괄 수정자 합병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1호에, 자, 대장에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임야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표제부하고 대장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대장.
자, 지목이 임야라면, 임야 대장이죠. 나머지는 다 토지 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이거하고 이거 일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에 딱 보면 대장은요, 소유권밖에 안 돼 있어요. 소유자, 최초 소유자. 갑이라면 이제 갑이 해야 돼. 만약 여기에, 자,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이후에 소유자 을이라고 돼 있으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의 최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누가 있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합니다. 또 회사가 합병됐다. 합병회사. 그리고 포괄 유정받은 자도 됩니다. 그럼 세 사람 최초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다 하고 포괄 승계인 두 사람 누구라고? 포괄 유정받은 사람하고 누구요? 합병회사. 합병회사는 출제 안 합니다. 그냥 포괄 유정받은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자, 대장이 없어요. 대장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이 없는데 땅 소유자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민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땅에 대해서 소유자 없는 사람 있어요? 소유자 없는 땅. 대한민국에 소유자 없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동산의 경우는 무주물 누구 거예요? 선점자가 소유자죠. 토지는 부동산이잖아. 소유자가 없으면 누구 땅이야? 국가 땅이야. 소유자 없는 게 없단 말이야, 땅은. 등기를 할 때 애월라 그러지 마. 얼마나 쉬워. 소유자 없는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소유자 없으면 국가 거니까. 자, 그럼 나오겠죠? 두 번째, 판결 받아야 돼, 이제. 대장이 소유자 이름이 없으니까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거예요. 그러면 판결을 받으려면요, 내가 소유자인데 내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면 누구 앞으로 돼 있겠어요? 누구 땅이겠어요, 그거? 국가 땅이잖아. 그럼 국가를 피고로 내가 소유자이면 입증하면 돼요. 그래서 피고가 누가 돼야 돼? 국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 확정 판결입니다. 항상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언제 확정되느냐? 판결 선고하고 나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안 했을 때 확정되는 거야.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지만 상소기간은 2주입니다. 2주. 대부분 판결에 상소하는 방법은 없죠. 대부분은 선고한 날짜입니다. 일단 확정 판결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용입니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러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머리가 자른다. 대장의 1호의 대, 2호의 확정 판결의 확, 3호의 수용의 수, 그래. 대확수, 이렇게 합니다. 대확수, 이건 외워줘야 돼, 그냥. 대장, 대, 확정 판결의 확, 수용으로 수. 외우는 방법은 대장의 최초 소유자하고 포괄성이 국가를 상대 확정 판결 받은 사람, 그다음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2호에서 만약에 건물의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건물은 국가 사무야, 지방자치단 사무야? 지방자치단 사무니까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받아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고, 그 다음 4호는 토지만 아니라 건물만 있어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줄이면 그냥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줄거져 있죠? 건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건물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해요. 요거는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지. 토지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서 가지고는 보존 등기 못합니다. 그걸 많이 출제해요. 자, 그럼 다시 간다. 토지 건물 공통점은 대장, 확정 판결. 근데 확정 판결은 다른 게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그다음 건물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그다음 수용으로 최초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다음 4호에 확인서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하나입니다. 시군구청장의 확인서면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하나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거의. 자, 그러면 해놓고 교과서 설정 한번 보죠. 자, 제가 읽어준 것만 표시하고 나머지 읽어보지 마세요.
자, 교과서는 두꺼워야 잘 팔려요? 얇아야 잘 팔려요? 두꺼워야 잘 팝니다. 그래서 두껍게 만든 거야. 씨알데기 없이. 자, 교과서는 시험에 빨리 합격해야 돼?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교과서에 오탈 많이 내야 돼? 오탈 안 내야 돼? 오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탈 못 잡잖아요. 오탈 많아요. 오탈 많으면 수행들은 수업 안 하잖아요. 보지 말라는 뜻이야, 그 오탈. 있달 없달 해놓고 없달 있달 해놓고 그럼 그걸 외워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떨어지고 와. 자, 자기가 책 잘못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1번에 의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시험은 안 나오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 그래. 자,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하는 등기가 뭐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1. 원시 취득이죠. 자, 그럼 보존 등기는 설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 원시 취득했죠? 이때 보존 등기 신청하면 이때 뭐 첨부하죠? 대장이죠. 대장. 왜? 대장에다가 소유권 최초 소유자 증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땅은 뭐 해야 되죠? 자, 땅이 증가하는 게 뭐예요? 뭐야 땅이 증가해? 매립해야 되겠죠.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국가나 지방자치들은 매립 면허를 받은 자, 그런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자, 준공인가 받은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원칙은 신청주의 원칙이죠. 건물은 신축, 땅은 매립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어제 했죠? 어제 원시 취득. 이건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팔아먹으려면 187조 단서에 등기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요거는 이제 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밑에 오른쪽 우측에 자,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 뭐라고 적죠? 소유권 보존 이렇게 적어요. 거기 보세요. 접수 날짜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등기 원인 연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뭘 안 적는다 그랬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조심할 거는 거기 접수한 날짜도 없죠. 이거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안 했으니까 뭔가 직권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 보세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소유자 신현재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밑에 보세요.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7년 3월 3일 등기, 요게 직권 등기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제가 직권 등기 강의는 안 했어요. 자, 원래 보존 등기는 뭘 적지 않아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데 여기는 접수 번호도 없고 접수 일자도 없어요. 왜 그러냐? 직권 등기했기 때문에 그래. 직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접수합니까? 등기관이 직권을 기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접수 일자가 없는 거예요. 직권. 자, 그러면 언제 직권 등기하느냐? 66조로입니다. 이 교재로 봐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말이. 자, 보세요. 자, 66조. 요것도 금년에 나올 확률은 95%가 넘습니다. 자, 제목 자체를 외워야 돼. 제목 자체를.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 아까 4개 불러줬죠? 뭡니까? 처분 제한 등기. 처분 못하게 하는 거. 가짜가 붙는 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같은 말, 압류 등기입니다. 자, 이거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강제 집행을 이제 보전하기 위한 절차. 나중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 가짜를 합니다. 자, 신청하는 것은 가등기고, 이건 촉탁 등기가 촉탁합니다. 이거는 집행보전. 집행법원에 촉탁하죠. 자, 가압류. 자, 가압류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내가 5천만 원 빌렸는데 5천만 원 못 받았다. 돈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하고 비슷해요. 가짜, 임시 가짜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내린 돈 받을 청구 금액을 적습니다. 가압류는 만약 5천만 원.
5천만 원. 자, 가등기에는 돈 적던가요? 안 적죠? 가등기는 소유권이 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금전이 아닌 채권을 보전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촉탁이 아니고 신청하는 거고. 가압류. 그 다음 촉탁에서 또, 자, 가등기하고 비슷한 촉탁이 가처분입니다. 자, 가처분은 임시로, 요거는 청구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요거는 금지사항을 적어요. 금지사항. 가처분은 이제 보전하는 게 특정 채권 보전입니다. 자, 금전이 아닌 거. 근데 이런 거, 자, 가처분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적지 마세요. 뭐 적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자, 이 집을 1억에 샀어요. 1억에 샀습니다. 근데 중도금 5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1월 1일 날 계약해가지고 2월 1일 날, 자, 5천만 원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갑이 마음이 변했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한 2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갑이 병한테 이중 매매를 합니다. 2억에 매매 계약을 해. 하고 이제 1월 한 20일 날. 그리고 병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중도금 5천만 원 줬지만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 물건이 우선하니까 어른 병한테 대항 못하니까 이 집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중 계약은 유효하니까. 근데 적극 가담은 무효지만,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안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먼저 가처분을 해왔다고 하죠. 만약에 1월 한 10일 날 가처분을 했어요. 이 순위로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매매, 교환,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라고 가처분을 딱 해놨어요. 이제 가처분을 해놔도 소유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등기부를 보면 1순위 소유자가, 자, 2순위 가처분권자, 자, 가처분권자 을, 그 다음에 3순위 이거 갑구죠. 3순위 소유자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병이 이렇게 가처분이 돼 있어도 이렇게 등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을이 소송 시작합니다. 가처분했다. 너 처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처분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을이 소송해가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당연히 할 때 아직 뭘 안 줬죠? 잔금 안 줬죠? 잔금을 지급해야죠. 잔금을 안 받으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소송 시작해요. 아까 판결했죠?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 넣기 대 부동산을 명도하라. 그리고 이행 판결해 줍니다. 이행 판결은 아까 공동신청이다, 단독신청이다? 아까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죠? 우리 판결문 가지고 등기신청을 단독을 합니다. 그럼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신청을 해요. 그러면 요 가처분으로 이 순위가 보존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이걸 가등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에 지한다? 가등기 순위하죠? 그래서 이게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했는 게 가처분이에요. 이렇게 가처분해 놓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지만 이거는 촉탁으로 이렇게 해주면 단독 신청해요. 이거는 말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나중에 보존될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했는 게 가처분이에요. 법원이 촉탁합니다. 네, 나중에는 시험은 안 나오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은요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3년이 지나면 가압류 가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압류를 했어요. 만약에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권자 청구금액 5천만 원. 자, 가압류했어요. 가압류는 나중에 이걸 경매 넣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합니다. 정리해. 가압류 해놓고 이제 소송합니다. 야, 돈 갚아라. 왜 돈 안 갚냐? 갑이 상대로. 그러면 이제 피고는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성소 판결을 받아요. 본안서 성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압류를 합니다. 여기다가 본압류가 바로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부동산의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는 거고 동산은 압류가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죠. 텔레비 같은데. 그거는 이제 동산 압류는 빨간 딱지 붙이는 거고 부동산 압류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촉탁, 요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2순위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말소기준권리 되니까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정의경락대금을 납입했어요. 정의경락대금을 납입하면 말소기준이 뭐죠? 가압류죠? 이게 가압류니까 이게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뭐죠? 가압류. 나중에 돈이 아닌 특정 채권을 보존하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 압류 등기입니다. 그걸 촉탁 등기 대표적으로. 자, 보죠.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것은 하면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미등기야. 이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표제부 값고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압류가 촉탁 들어왔어요. 등기소에. 촉탁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뭐 누가 소유자인지 없잖아요. 촉탁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보존 등기니까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가압이라고 촉탁 보존 등기 해준 다음에 자, 촉탁 들어온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내. 요거는 이제 촉탁 직권으로 했으니까 아까 뭐까지 안 적는다고? 접수번호도 없어요. 거기에 그림 보세요. 다시 가면 1호 소유권 보존 그 밑에 2호 나오죠. 자, 가처분 바로 이겁니다. 요 가처분에 촉탁이 들어옵니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접수 날짜가 나와요. 왜? 촉탁은 어디서 촉탁했어요? 집행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했죠. 그 촉탁도 신청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2017년 3월 3일 촉탁서를 접수한 거예요. 그 접수번호가 제257625. 아까 잠깐 읽었죠. 촉탁 등기는 무슨 등기를 준용한다? 신청 등기를 준용한다 그랬죠. 그걸 그대로 준용하잖아요. 그리고 등기원인은 당연히 2017년 서울민사지법원의 가처분 결정. 그리고 가처분은 금지사항 적는다 그랬죠. 가처분 오른쪽에 금지사항, 정여, 매매, 교환, 양도, 저당권 설정 등등등 일체 처분행위 금지. 자, 권리자 이름이 이제 뭐 갑, 적, 정, 부, 임,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이와 같이 미등기 부동산에 뭐가 들어왔을 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촉탁 등기를 해줘야 돼. 그걸 보러 갑니다. 그러면 66조 보세요. 제1항. 등기권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에 줄거세요.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할 때는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같은 말 압류 등기 한때 할 때는 직권으로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잘라주고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거기에 다시 와보세요. 그림. 자, 1호 직권 보존 등기 보세요. 소유권 보존 맨 오른쪽에 소유자 신현재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몇 년 몇월 등기한다 라고 적죠. 그죠? 이와 같이 직권 보존 등기를 하는 이유를 적어줘야 돼. 무슨 법원으로부터 자, 가처분 등기 촉탁했으니까 직권 등기를 했다라고 기재하죠. 직권 등기 했다는 게 뭐야? 접수 연월이 없잖아요. 자, 그럼 제2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등기를 배우고 나면 나중에 딱 시험 끝나고 나면 등기부 빡뽕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뭐 대충 애고 하니까 등기부 들어대니 이 뭔지도 몰라. 흰거는 저기 까만 글씨고. 그러니까 실무 들어가면 와가지고 뭐 등기가 왔는데 나중에 뭐 어쩌고 이렇게 얻어 터지고 앉았고. 자,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들이요, 등기사무 하다 보면, 등기사무가 아니라 중개사 하다 보면, 중개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아가씨 거짓말 벅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도 그거잖아요. 가가지고 봅시다. 이거, 이 등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법이 바뀌었나? 머리 한번 긋고 앉았고. 그럼 그거 믿겠어요, 그거? 자, 그 다음 제2항 갑니다. 자, 2항은 아직까지 뭐 안 봐도 좋겠고. 자, 그런데 2항에서 보죠. 등기관의 1항에 따른 건물의 소유권 정신을 따른 뭐 65 적용할 다만 요거야.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아직 우리가 준공 안 떨어진 것도 직권 보존 등기 한다는 거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야 했다는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아직 준공 안 떨어진 것도 직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준공 못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2항. 그리고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법상 준공 떨어지죠.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아까 했던 단서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출제되지 않고, 자,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미등기 부동산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미등기 부동산도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뭘부터 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다는 거야. 교과서는 그런 말 없어요. 교과서 기리리리 해놓고는 막 애우니까 돼. 그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교과서에 나올 만한 건 보러 갑니다. 자, 올라가면 285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나오네요. 요건 암기를 하러 가죠.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에서 기업, 경매 개시 결정 같은 말 뭐라 그랬죠? 압류 등기죠. 리언 가압류 등기, 디귿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리얼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 기입 등기,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의 일종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 다음 미음은 암기하죠. 이제 미음은 요거는 뒤에서 나와요. 자, 지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갑니다. 주임법 상임법에서 자, 미등기 부동산도 주임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죠? 무가 건물도 주임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무가 건물에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줘요. 자,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뭐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말이 있지만 이건 명령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촉탁을 하죠. 촉탁,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이 들어왔는데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러면 뭐에 대해 또 직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구에 임차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게 미음이에요. 왜 그래? 이렇게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서 뭐 하게 되죠? 본안 소속에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경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직권 보존 등기 해줍니다. 미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에다가 가리고 상가도 같이 갑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 등기 같이 나오네, 그죠? 자, 그러면 외워야 될 게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야. 쉽게 해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촉탁이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 한다. 그 처분 제한 등기에는 아까 일단 4개만 외운다. 가압류. 가압류는 뭘 적어? 청구 금액을 적고, 가처분은 금지 사항을 적고, 경매 개시 결정 이퀄 압류 등기. 자, 리얼의 뭐 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출제될 수준은 아직은 아니고요. 자, 그럼 조심할 게, 자, 압류 등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압류는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하는 압류가 있고요. 세금 안 내가지고 자, 체납 세무서가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직 민법을 안 배우시면 좀 그런데요. 경매 들어가면 배당 절차에서 영순위가 뭐죠? 경매 비용하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용권. 그 다음에 1순위가 소액보증금하고 3개월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3순위가 당해세예요. 당해세.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 당해세는 뭐보다 더 빨라? 저당권보다 빠르단 말이야. 근데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하고는 저당권은 비교해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법적 일자하고. 그래서 이제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체납 처분 들어옵니다. 그리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는 처분 제한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촉탁은 집행법원에서 처분 제한을 촉탁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체납 압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행법원에서 하는 거야? 세무서에서 하는 거야?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권 안 합니다. 행정부가 다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체납 처분 등기를 해줘야 돼. 자, 갑니다. 오른쪽 조심해야 돼.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닌 거, 그 기억은 좀 기억하세요. 관할 세무서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촉탁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 못 해줍니다. 안 돼요.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니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 들어오면 직권 보존 못 해줍니다. 소유권에 기한 처분 제한이 들어와야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면 안 합니다. 어디에 대한 처분 제한이 들어와야 돼?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돼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나올 만한 것은 그 동그라미 3번 그 박스 나오죠. 자,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직권 보존 등기 안 합니다. 안 해주니까 세무서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을 먼저 해야 돼요. 촉탁한 후에 압류 등기를 2개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무서가 압류 등기 촉탁할 때는 직권 보존 등기 안 해줍니다. 그거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등기 실행 한번 슬쩍 보죠. 등기 실행에서는 기억 직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보통 일반적인 기간은 같은데 자 갑구에 뭘 안 적었죠? 등기 촉탁서의 접수번호와 접수인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여기 직권이니까. 그런데 직권이 있으니까 이제 뭘 적어야 돼? 대신 등기 실행 연월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직권 등기니까. 거기 밑에 갑구 순위번호 1번이라는 거야. 접수번호, 접수인을 기재하지 않고 맨 오른쪽에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직권 등기하는 날짜를 적어줍니다. 다음 위에 동그라미 니은 가면 니은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의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자 요거는 권리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직권 보존 등기는 신청을 안 했으니까 권리증 작성하지 않고 그러면 보존 등기된 명인이 갑이다. 갑은 등기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알려는 줘야죠.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했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5번에 말소 이건 중요 표시하세요. 자, 말소는 이겁니다. 자, 지금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압류 등기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직권 보존 등기 이게 무효 등기가 됐어요. 이게. 무효 등기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이걸 말소할 때는 요거 촉탁만 요것만 말소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말소하면 안 되고요. 자, 밑에 보세요. 말소 땡땡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된 소유권에 자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처분 제한 등기가 이제 말소됐어요. 예컨대 가처분을 했다가 가처분권자가 패소 판결 당했어요. 패소 판결 당하면 요거 말소를 시켜야죠. 요거 말소시키면 요것만 말소시키는 것이지 직권 등기까지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요거는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가 무효 등기일 때는 처분 제한 등기만 말소해야 되지 직권으로 행해진 보존 등기는 직권 말소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보존 등기 이게 무효가 됐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단독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점을 좀 조심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쭉 넘겨서 이제 신청인은 다 했으니까 287페이지 맨 위에 4번 신청인 한번 슬쩍 읽어보죠. 토지 건물 공통점이 1, 2, 3이죠. 그죠? 1, 2, 3. 1이 뭐죠? 1이 대장, 2가 확정 판결, 3이 수용. 오른쪽에 건물은 4번 하나 더 나오죠.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 그렇게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외우지 마시고 그 밑에 1번에서 동그라미 6번 갑니다. 동그라미 6번. 요거는 자주 출제하니까 동그라미 6번 찾았어요. 6번 미등기 토지의 자 원칙은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신청한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최초 소유자 국가예요. 국이었고 그다음 2순위의 소유자 갑이다. 이런 경우는 이 국가한테 보존 등기 하는 게 아니고 이 갑이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왜? 국가 사무였으니까.
최초 소유자가 국가라면 이전 등록받은 2순위 소유자가 직접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6번 자주 나오죠. 예외.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지적 공부가 토지 대장이죠.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최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은 포괄성계인의 하나인데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판결입니다. 자, 확정 판결의 종류 불문한다 적으세요. 다음 페이지. 이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판결의 종류 불문합니다. 자, 판결은요, 종류가 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포함합니다. 종류는 불문하고 확정만 되면 돼요. 확정. 그럼 실제 읽어볼까요? 기억. 1. 판결의 종류 기억. 판결은 확인 판결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도 신청인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이면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니은에 자, 우리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각종 조서라 그래요. 각종 조서에 기재가 되면 각종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서도 포함합니다. 판결과 동일한 화해조서, 화해했다는 조서. 일락조서는 참는다는 거야. 일락은 피고가 그래 승낙했다는 거야. 네가 소유자다라고 승낙한 조서. 조정조서는 합의해서 조정한 조서죠. 그냥 이걸 각종조서라 그래요. 각종 조서로도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내용에서 밑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세요. 아직까지 좀 어렵지만 그걸 중요히 표시해 기억. 자, 항상 보존 등기는 1부동산의 자, 토지의 단위는 뭐죠? 1필지죠. 1필지에 보존 등기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값. 만약에 1필지 소유자가 공유자다. 공유자 A, B, C가 공유자다. 그러면 소유자 A, B, C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만약에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3분의 1 등기 안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잖아요. 반드시 1필지에 소유권 한 개가 되니까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요거는 되죠.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분만 보존 등기가 안 돼요. 1이 돼야 돼. 일물일권주의. 그게 이제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일부 지분 3분의 1 정도에 대한 소유권 확인 판결로는 부동산 전부의 보존 등기 X입니다.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는 X예요. 다음. 니은 아까 했죠?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요? 예,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를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디귿에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명인이나 건축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X입니다. 건물은 오로지 판결받는 피고가 누가 돼야 돼요? 지자체가 돼야 됩니다. 지자체장. 토지는 누가? 국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자, 해당하는가 한번 슬쩍 올라가 볼까요? 이 내용에 기억. 당해 부동산이 보존 등기 신청인 갑이라고 놓고 갑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 가지고 보존 등기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에 이 땅에 보존 등기가 소유자 A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무효 등기예요. 진짜 소유자는 갑이야. 갑이 이 사람을 상대로 이 등기 말소하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이 말소 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임이 확인됐죠? 갑이 소유임 확인됐죠? 이걸 가지고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당연히 말소 등기 안 나면 보존 등기 하죠. 여기서 이제 1번 소유권 말소하고 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3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같이 이 보존 등기 명인이 무효라는 것을 갑이 확인 판결 받으면 요럴 때 보존 등기 할 수가 있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해요. 다음 디귿 리얼이네.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판결문 당연히 가능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서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토지는 누구 상대로 해야 돼?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3번 내로죠.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 자, 수용, 토지 수용.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갑니다. 건물에만 들어가는 거죠. 건물은 시군구청장에게 소유권 증명을 받아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토지는 안 되죠, 그죠? 밑에 5번 첨부정보는 씌우세요. 첨부정보는 시험은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보존 등기할 때는 1번부 제출 서류가 부동산 표시 증명하는 정법으로 토지대장이죠. 대장. 다음에 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뭐 상속인이라면 상속증명 서면, 판결받았다면 판결서 정본, 수용했다면 수용협의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자, 6등기 실행은,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기록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 개설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뭐뭐 다 만들겠어요? 표제부를 먼저 만들고 갑구에 각각 등기사항을 기록합니다. 동그라미 2번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을 기재하지 않는다. 밑에 바로 보죠. 예, 갑구.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접수가 2016년 5월 3일 접수 연월일 제123호가 접수 번호예요. 요거는 이제 단독으로 신청했다는 거야. 신청하니까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적혀지죠. 아까 직권으로 등기했을 때는 요거 안 적죠, 그죠? 그 다음 등기 원인과 연월이 안 적혀 있죠? X라고 하란 말이야. 이게 보존 등기는 특징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리자 이름을 소유자 적어야 되겠죠?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다음 제2순위 이제 보존 등기 해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보면 이 소유권 이전 2017년 5월 7일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제257625.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이제 2017년 5월 6일 매매가 등기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소유자 되겠죠? 매수인인 소유자 신정화. 그럼 1순위 자 보존 등기가 소유자가 강영호를 갑이라 놓고 갑. 매수인 신정화를 을로 놓으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니까 2순위에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정리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무선 등기에는 그걸 기재하지 않는다.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왜 기재 안 해요?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어요. 건물 지었는데 뭐 등기 원인이 어디 있어요? 땅 매립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징 중은 아직 출제 안 한 게, 자, 직권으로 등기했을 때는 뭘 적지 않는다?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거죠. 여기까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쉬워, 이제. 소유권 이전은 대표적인 애가 이제 매매, 정여, 교환이잖아요. 매매, 정여, 교환. 자, 소유자는 항상 갑에 놓고 소유권 보존. 갑이 매매하고, 정여하고, 교환이 가장 많죠. 그러면 이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러 갑니다. 이 사람은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 상실하니까 손해보죠. 소유권 취득하는 이익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과 연월일 2018년 1월 1일 매매 소유자 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러면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 매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취득이네.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출제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지분 이전 등기 가지고 출제한단 말이야. 자,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1의는 가죠. 땡땡.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예가 뭐죠? 매매, 정여, 교환. 법률의 규정은 상속 등에 의하여 타인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공시한 등기입니다. 다음 2번. 소유권 이전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이는 주등기, 독립등기를 하는데, 자, 줄 거세요.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자, 소유권 이외 등기, 을구등기죠. 예컨대 1순위 저당권자 A였어요. 저당권이 자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1-1 1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요, 종전 등기를 주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말을 하게 돼. 요게 이제 이 주등기하고 주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 등기는 말소와 주말 안 해요. 근데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 등기를 주말하게 돼. 그럼 요게 이런 뜻이야. 여기다가 1-1 저당권자 병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다시 적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을구에서 저당권 이전,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뭐 임차권 이전 다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입니다. 다시 간다.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을구의 등기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실행되며 심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도 종전의 소유자 갑은 말소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자, 4번 중요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한데 소유권의 일부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종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를 하죠. 좀 외워야 될 거.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등기는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원래는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은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일물일권주의죠. 그런데 한 개의 물건 중, 자, 똑같은 물건입니다. 벙어리 100번지 땅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그런데 소유자 갑이 요 부동산 일부, 요 일부분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지상권 일부분, 지역권 일부분, 전세권, 임차권. 결국은 무슨 권이야 이거? 용익권이죠. 용익 물건과 용익 채권은 자 부동산에 어디에 할 수 있다고? 일부에 할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하는 권리니까 일부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빌리고 또 그러면 빌린 치료는 조금만 줘도 되잖아요. 자, 일부 지상권 조심할 게 지역권은 이게 성역지 지역권입니다. 요역지는 일부가 안 돼요. 성역지 지역권. 이럴 때 지상권, 성지, 전세권, 임차권. 이것은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부일 때는 항상 도면을 첨부해야 돼. 도면. 어느 부분의 일부인지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일부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조심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자,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지분에는 못 해요. 지분 등기는 못 합니다. 자, 조심할 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등기할 수 있지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가 돼요. 그럼 지분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자, 소유권이죠. 소유권 공유 지분이잖아. A 공유자 3분의 1.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지분에 등기할 수 있어요. 지분에 등기하는 이 사람은 또 뭘 못해? 부동산 일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지분에 못하고 지분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못합니다. 그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가르고 2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이퀄 저거 지분 이전 등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말이나 뭐죠? 지분 이전 등기야. 지분 이전 등기.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만 이전 등기 돼요. 합유 지분 등기 안 됩니다.
무조건 일부란 말이면 공유 지분입니다. 가죠. 동그라미 1.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인 것을 공동 소유라거나 즉 공유로 등기하거나 이미 성립한 공유물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 이전 등기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등기 실행은 동그라미 1. 등기관은 소유권의 일부 즉 만약에 공유 지분 3분의 1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기록 갑구에다가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게 됩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지분 기재한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쭉 넘어가세요. 아직까지 말이 쭉 머리 아직 쭉 지나가고 이제 요 정도 가지고 303페이지에 8 공동 소유 등기를 갑니다. 찾았어요? 공동 소유 찾았습니까? 8번. 자, 1의입니다. 공동 소유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공동 소유라고 그러죠. 이번에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공유만 등기합니다. 공유는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적으세요. 공유 지분은 뭐 한다? 등기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일단 오른쪽에 3번 옵니다. 3번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할 수 없다. 뭐는 등기 못한다?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할 수 없다.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가 안 된다. 그것만 일단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조문지 봅니다. 조문지 10페이지 67조 보세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자, 우리 국내에 있는 지금 우리 공시법 교재가 양이 많은 이유가 이게 이제 자, 법무사는 2차에 등기법이 있어요. 제가 법무사 강의 한 12년 했는데 법무사 등기법은요 2차가 있어요. 2차예요. 이렇게 케이스 문제 냅니다. 이러이러하는 경우에 등기 신청을 작성하라. 등기 신청서 그대로 그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등기 신청서 쓸 때 뭐 해야 돼? 첨부서면 다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세까지 다 적어줘야 되고 첨부서면에.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쭉 적어놓은 거야.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1차밖에 객관식 문제인데 뭐. 그리고 거기는 뭐 예규까지도 나오거든요. 우리는 예규 시험 안 나옵니다. 옛날에 15회 때 한번 나왔지만. 근데 그걸 막 적어놓으면 이게 양이 많아요. 팍팍 처리해. 그게 뭐 출연은 이거 조문이야 이제. 67조 보세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바로 이게 공유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한다. 제1항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할 때, 즉 공유 지분 등기할 때, 공유 지분 등기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돼요. 지분이 만약에 2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만 팔았어. 그러면 이전 지분 2분의 1이고 2분의 1 중 100분의 1만 팔았다. 그럼 100분의 1이라고 적으면 돼요. 다음 이 경우 자 등기 원인에 민법 268조 1항 단서 약정.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민법 이걸 찾아봐야 돼. 여러분 민법 종은 없잖아. 2차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입니다. 적으세요. 민법 268조 1항 단서가 공유물 불분할 약정 또는 분할 금지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어요. 몇 년 내죠? 5년 내죠. 5년 내. 5년 내 불분할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등기하면 배항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제2항 요걸 많이 출제했죠. 제1항 후단 아까 했던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도 이제 권리 변경이니까 전원 공동이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 아닙니다.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변경 등기도 전원이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한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조심할 게 지분은 무슨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유 지분 등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합유 지분, 총유 지분은 절대 등기를 못합니다.
그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와요. 뭐 합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절대 못합니다. 공유 지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합유 지분에는 아무 등기도 못합니다. 합유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기재 안 돼 있으니까 합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 뭐 저당권 아무 등기도 못해요. 오늘 한 개 외울게. 합유 지분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해요. 그거 등기하면 아까 각하죠. 각하. 등기 사건이 아니되니까 절대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요거는 이제 공시법, 고초기사법 시간에 더 많이 내죠. 거래가액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계약을 줄것죠. 계약을 등기원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거래가액 등기. 자, 여기까지 해서 대개 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쉬운 거 이제 용의권 등기. 용의권 등기 저거 을구 등기입니다. 이제 무슨 등기요? 을구 등기. 예, 조금 쉬었다가죠.